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운민 민성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주제를 고른 이유는 카찰죄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많이들 오해를 하고 계세요. 당연히 벌금형이 나올 거다라고 단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이게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따가 처벌 수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나오겠지만 카찰죄가 의외로 실형 선고도 되는 편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성적인 충동 이런 거랑 연관이 돼 있는 거라서 이미 한번 처벌을 벌금형을 받고 또 몇 년 후에 다시 입건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전과가 있는데 다시 입건이 된 경우에는 벌금형보다는 더 높은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은 상당히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카찰죄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략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실형이 나온 사례, 집행유예가 나온 사례, 그 다음에 벌금형이 나온 사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카찰죄는 성폭법 제14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카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당연히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서 촬영하였어야 되고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했어야 됩니다. 이 조건 세 가지를 모두 이제 충족을 해야지 성립을 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하였다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그런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게 아니다 그러면은 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과연 어느 범위까지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부위에 해당하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이제 뭐 엉덩이나 허벅지나 뭐 가슴이나 이렇게 성적인 신체 부위를 뭐 확대를 해서 찍었다 이러면은 이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이 당연히 대상이 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냥 지나가는 여성의 뒷모습, 이렇게 그냥 전신을 촬영했을 때 과연 이게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신체 부위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네, 이거는 뭐 명백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서 판례는 실제로 거의 비슷하게 뭐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고 또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건이 돼서 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많은 경우가 뭐 이렇게 논란이 될 만한 게 아닌 것들이 많아요. 뭐 허벅지나 엉덩이나 또는 뭐 에스컬레이터에서 올라가는 앞에 서 있는 여성의 뭐 치마 속이라든지 아니면 화장실에서 몰래 찍었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 그냥 지나가는 여성의 전신을 촬영했는데 입건이 됐다 그러면은 이거는 좀 방어를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죠. 네. 네, 방금 말씀드린 게 이제 카찰죄의 기본 구성 요건이고요. 성폭법은 이외에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즉 반포 등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촬영을 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반포를 했다 이런 경우 뿐만 아니라 타인이 촬영한 사진이나 뭐 동영상을 반포한 경우에도 이 반포 등죄가 성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촬영 당시에는 배상자가 동의를 했으나 반포에는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이 경우에도 반포 등죄가 성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이제 N번방 사건으로 도입되었는데요. 소지, 구입 또는 저장 또는 시청, 이렇게 시청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게 되었고요. 이와 같이 성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카찰죄 등이 성립을 하는 경우에 이는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업 제한, 이수 명령, 고지 명령, 공개 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 부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이 나온 경우에는 뭐 무조건 신상정보 등록은 되고요. 이제 다만 공개 명령이나 고지 명령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면제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카찰죄의 처벌 수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사례부터 살펴볼게요. 이제 유사 전과가 있는 자가 약 700회 정도 여성의 치마 속, 그 다음에 하체 부분 등을 반복적으로 찍고 이를 소지하였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공유 사이트에서 뭐 아동 청소년이 출연하는 이제 혹시 야동을 다운받아서 소지하고 있었다. 이 사안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사 전과가 없었어요. 전과도 없었는데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지인에게 전송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전과가 없었지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요. 하급심에서. 다음으로 유사 전과가 있었어요. 미용실 등에서 피해자 여성들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 등 사진을 약 10회 정도 몰래 찍었다.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또 유사 전과가 있는 자가 지하철역에서 피해자들의 속옷과 허벅지가 보이도록 몰래 동영상을 2회 찍은 사건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4건의 사례만 보더라도 전과가 있는 경우에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과가 없더라도 그 죄질이 안 좋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집행유예 선고 사례를 한번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사 전과가 없는 자가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들의 신체 뒷모습 사진을 찍은 뒤 위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전과가 없었는데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거죠. 그 다음에 유사 전과 없는 자가 피해자와 성관계 중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사진 찍고 위 영상을 음란물 사이트에 올린 사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되었고요. 유사 전과가 없는 자가 채팅 어플로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약 4회 몰래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건, 피해자들이랑 모두 합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들 볼게요. 일단 3가지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 모두 유사 전과가 없던 사례입니다. 모텔에서 속옷만 입고 있던 피해자의 뒷모습을 몰래 찍은 뒤 이를 친구에게 전송하였다. 벌금 500만 원 선고됐고요. 길 가던 피해자의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들을 10회 미만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건, 벌금 400만 원 선고됐고요.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짧은 치마 등을 입은 여성의 뒷모습 등을 약 600회 촬영한 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제 카찰죄로 어떤 수위의 처벌이 내려졌는지에 대해서 사례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좀 비슷한 사례인 것 같은데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고, 또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하고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처벌 수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반성을 하고 있고 재벌의 위험성이 없고 경위가 뭐 어떻고 이렇게 양형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법원에 어필을 하셔야 되는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네, 오늘 카찰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네, 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